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반등이 좀 나오긴 하는데, 자, 이거 낙폭을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게 코스닥 차트고요, 코스피 차트입니다. 수치를 보더라도 자, 낙폭을 다 회복을 못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자,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한 13% 정도 빠지고 지금 절반 정도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뉴욕 시장은 다 이미 회복을 다 했습니다. 현재 시간에 여러분 아침 7시인데 오늘 뉴욕 증시 급등했습니다. 지난번에 빠졌던 거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회복이 안 되고 있을까? 자, 지수가 여러분 올라와야 될 때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경험적으로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 이렇게 일찍 찍는 이유도, 자, 여러분 지금 단기 대응 하시면 안 됩니다. 장중에 찍어서 단기 대응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도 지금은 그럴 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시황을 좀 보셔야 돼요. 나무보다 중요한 게 숲입니다. 자, 단기 대응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영상 내용 확인하시라고 일찍 찍고 있습니다. 자, 단타 너무 치지 마시고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시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LS 머티리얼즈 많이 낙폭이 큰 종목인데, 두 번째 차트,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에 들어가 있는 리포트입니다.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빠졌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AI 때문이었습니다. AI 버블론이 생겼죠. 자, 엔비디아의 블랙칩, 블랙웰, 새로운 AI 칩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주가 너무 멀리 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AI 수익 모델도 아직 없다. 아무튼 AI에 대한 버블론이 생겼고, 두 번째,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다음 달에 금리 인하 폭이 커질 수 있겠죠. 세 번째, NKD 트레이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엔화 빌려서, 싼 엔화 빌려서 주식을 투자했는데, 자, 엔화 가치가 급등했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 청산이 됐습니다. 담보 부족이 발생했어요. 마진콜, 헤지 펀드들 주식 팔고 있습니다. AI 주식부터 먼저 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 2년간 엔화가 가장 상관계수가 깊었던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여러분. 엔화 환율이 올라가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갔어요. 왜? 엔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헤지 펀드나 큰 손들이. 근데 이게 반대 상황이 됐어요. 엔화 환율이 내려갔습니다. 엔화 가치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담보 부족이 발생했죠. 그래서 물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동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커지면 중동에서 기름 수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 두바이유가 들어오거든요. 이거 문제 생기면 큰일 납니다. 진짜 우리나라 경제. 자, 그럼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겠느냐? 일단 28일 날 나오게 되는 엔비디아 5월에서 7월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실적 때문에 빠졌던 거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역시 9월 17, 18일 날 FOMC.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금리 결정 봐야 됩니다. 세 번째, 10월 중순에 나오게 될 3, 4분기 기업 실적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부터 10월까지 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 자, 이런 모든 시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개 산책론입니다. 경제가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주가라고 본다면 반려견이 신나서 너무 멀리 간 겁니다. 돌아보니까 주인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거죠. 자, 다시 이격을 좁히잖아요. 주인과의 거리를. 얘는 다시 앞서 나갑니다. 10월까지 3,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이런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일정 정도 거리가 되면 다시 앞으로 나가겠죠. 자, 지금은 그런 시장입니다. 10월 달까지 변동성 커질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 차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복을 다 못했습니다. 살짝 불안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가 올라서 오늘 얼마나 회복할지 모르겠는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800선 위로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면은 2700선까지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튼 먼저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LS 머티리얼즈 얘기해 보면요, 먼저 지분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LS 전선이 43%, KVR 투자가 9.35% 갖고 있습니다. KVR 투자는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K스톤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 목적 법인이에요. 이 친구들 사모펀드인데 상장 전에 갖고 있던 거 물량 정리했습니다. 절반 정도, 2,400억 정도 벌었어요. 나머지 물량 6월 달부터 보유 여수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블록딜로 넘기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LS 머티리얼즈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사모펀드에 블록딜 물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공매도 세력까지 들어왔어요. 블록딜로 물량을 넘기게 되면 한꺼번에 넘기니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수급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가 빠질 거를 예상해서. 이래서 수급이 약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슈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자, LS 머티리얼즈 먼저 보시면 홈페이지에 울트라 커패시터 관련해서 전력망 얘기가 나옵니다. 전력망 이슈로 여러분 LS 그룹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죠? LS 일렉트릭, LS 에코 에너지 등. 왜? 미국에서 북미에서 전력 이슈가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망을 다 바꿔야 돼요. 인프라를. 그래서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5년간 계속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북미 지역에다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40%를 줘야 돼요. 유럽에서는 짓는 걸 거부합니다. 정부에서. 왜? 자, 전기 때문에 블랙아웃이 올까 봐 그럽니다. 전력 이슈가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전혀 못 오른 종목이 LS 머티리얼즈. 왜? 수급이 안 좋았잖아요. 블록딜러하고 사모펀드 공매도 세력 들어오고. 자, 충전 이슈도 있죠. 자, 리튬이온 커패시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울트라 커패시터를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고 북미 유럽 매출이 많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충전 이슈. 충전 시장은 여러분 400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테슬라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LS 머티리얼즈는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통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85%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보다는 해외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졌고 특히 북미 유럽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북미 유럽 매출이 해외 매출의 70%입니다, 여러분. 환산하면 한 60% 정도가 북미 유럽에서 매출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년부터 IRA가 시행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하게 된다면은 자, 북미에 매출이 있거나 공장이 있거나 이런 기업들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전기차 피카드 우려에도 LS 이링크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LS 그룹의 충전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은 자, 충전 이슈로 해서 LS 머티리얼즈와 LS 이링크는 동방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리고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이것도 전력 이슈잖아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주가에.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독일,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인데 울트라 커패시터를 활용해서 전력망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준 시스템이다. 전력기기 섹터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수급 때문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자, 수급만 안정된다면 이거 무조건 주가에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AI 전력 공급 SOFC 미 블루메너지 직공급 강세. 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연료 전지도 대안 이슈로 공급 대안으로 전력 공급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연료 전지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3만 원 근처 가다가 빠졌습니다. 다 모든 것이 이것 때문이죠.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습니다. 케이스톤 2,400억 정도 물량 남은 거 정리해야 됩니다. 자, 아무리 사모펀드는 여러분 지분이 많아도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10%든 20%든 30%든 목적은 경영이 아니죠. 목적이 뭡니까? 수익입니다. 돈 챙겨야 돼요. 블록딜로 물량을 넘기고 있는데 자, 공매도 세력까지 들어왔다는 거. 이 부분이 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LS 머티리얼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먼저 충전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했죠. 400조짜리 시장. 테슬라도 뛰어든 시장에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통해서 LS 머티리얼즈도 뛰어들었습니다. 자, 북미 유럽의 매출이 많다. IRA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자, 트럼프가 우세하다가 카멜라 해리스가 다시 우세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IRA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이슈가 있었고 네 번째, 연료전지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수급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안 됐지만 잠재적인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블록딜 물량이 나오는 동시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LS 머티리얼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기기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합류를 못했습니다, 여기. 자, 근데 9월 말쯤에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울트라 커패시터 공급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급합니다. 전력 인프라 다 바꿔야 돼요. AI 때문에.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울트라 커패시티한 공급 계약, 전력망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준 시스템, 대전력 부하 시스템 때문에 공급 계약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고 주가가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오픈된다면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일정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 일정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LS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G 일정 울트라 커패시터 공급 계약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오픈되는 순간 주가는 급등하니까 미리미리 일정 챙겨 두시고요. 박민수가 PB 생활 오래 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세력 인맥, 주간 세력 회의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여러분. LS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14,000원까지 갔다가 반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달 전에 찍은 영상이 있어요. 여기서 저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잠깐 이거 들어볼게요. 자, 그때 19,000원 2만 원대였거든요. 박민수의 인사이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재생해 보겠습니다. 원래 22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자, 주가에 큰 변동성을 줄 거니까 미리미리 일정 챙기시고요. 8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PB 생활 오래 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나 기자분들, 세력 인맥. 자, 정보는 여기서 나왔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보시면은요. 자, 좀 험악합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볼까요? 고점이 51,500원입니다. 작년에 찍었던 가격이죠. 내리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하락만 했습니다. 여기 23,000원대를 지지할 줄 알았는데 바로 깨버렸어요. 19,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IPO 종목입니다, 여러분. IPO 종목은 최고가 대비해서 자, 이거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70에서 80% 정도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진바닥에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은 51,500원이잖아요. 15,000원에서 16,000원 이 정도에서 찐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암울한 얘기긴 한데 이건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19,000원이면요. 이제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빠지는데 무슨 맨날 바닥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주가는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한 달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정확하게 15,000원은 아니지만 14,000원대까지 갔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PB상을 오래 하면서 그 IPO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해봤는데요. 보통 그 패턴이 나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자, 이거 주봉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봉으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자, 보이시죠, 여기 51,500원 최고가입니다. 그러다가 23,000원대를 지지할 줄 알았는데 깨고 내려갔어요. 14,000원을 찍고 다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70에서 80% 고가에서 이 정도 빠지잖아요.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51,500원에서 내려간다면 15,000원 정도 살짝 더 내려갔죠. 하회했습니다. 왜? 시황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저는 솔직히 23,000원대에서 반등을 줄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근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자, 여기서 지지가 됐고 깨지고 내려갔습니다. 왜 깨지고 내려갔죠? 내리 누르는 공매도 세력들이 힘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블록 뛰는 물량 나오는 걸 알고 때렸죠, 밑으로. 시장도 안 좋아지고. 여기서 바닥 안 애들은 누구죠, 그러면? 밑에서 때려도 바닥 안 세력이 있으니까 저기서 지지가 됐던 거잖아요.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많진 않지만 조금씩 지분을 늘리는 중입니다, 얘네들이.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데 주가는 왜 오르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사는 게 여러분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얘네들 주문 받으면 두 번째 구간에 삽니다. 살짝 구간을 올려서. 세 번째 근접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여러분. 자, 지금 어느 단계? 1단계입니다. 아직 2단계도 안 왔어요. 외국인이 바보가 아니죠, 여러분.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내리 누르는 걸 알고 있는데 쫓아가 살 리가 없습니다. 저가에서 물량만 받고 있어요. 어쨌든 사고 있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죠. 지금 LS 머티리얼즈는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급이에요. 공매도 세력하고 받아가는 외국인들, 헤지펀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이 한층 어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 자, 연료전지 이슈 나왔을 때 이 구간을 못 들었습니다. 그죠? 여기 왜 못 들었을까요? 3만 원대가 얼마냐면 여러분 무슨 가격이냐면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최하단 가격입니다. 가장 낮은 매도 가격. 이거 뚫리면 어떻게 되죠? 숏 커버에서 스퀴즈로 바뀝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보시면 작년 이맘때 주가 급등 나왔습니다. 이때 절대로 호재로 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었냐? 자, 2023년 작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와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만 원에서 80만 원대 공매도 시작합니다. 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내려갑니다. 실적이 안 좋다고 무조건 빠지진 않잖아요. 얘네들이 슬슬 쇼커버를 합니다. 겁나니까. 그러다가 실적이 노출되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때부터는 숏 스퀴즈로 대응했어요. 시장가로 그냥 샀습니다.
그래서 50만 원까지부터 150만 원까지 수직 상승을 합니다. F분하기 전에. 근데 스키즈가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폭락이에요. 그대로 도돌이표입니다. 이렇게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수급이 꼬이면서 주가 변동성이 엄청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LS 머티리얼즈 똑같진 않겠지만 자, 이 박스권 구간은 현재까지는 그렇죠. 14,000원에서 3만 원대. 자, 여기서 밑으로 더 뚫리고 내려가느냐, 여기로 위로 뚫리느냐, 이게 아마 10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타임라인 대응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IPO 종목이잖아요. IPO 종목은 매매하는 스타일이 따로,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PB 생활하면서 보니까 세력들 어떻게 하느냐. 먼저 패턴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타임라인 보면은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나온다 그랬죠. 두 번째, 9월 17, 18 우리나라 시간으로 추석 끝나고 FOMC 결과가 나옵니다. 금리 인하 얼마나 하느냐. 10월 중순에 3, 4분기 기업 실적 나옵니다. 이거 다 확인해야 되고 개별 이슈가 또 하나 있죠. 9월 말에 있을 G 일정이 있습니다. 울트라 커패시터 공급 계약. 10월까지 주가는 요동을 칠 겁니다. 박스가 깨고 내려가느냐 뚫리느냐 위로. 누가 이기느냐, 헤지펀드냐 공매도 세력이냐. 대응 전략 자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죠? 케이스톤의 출구 전략입니다.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따라 출구 전략에 따라서 공매도 세력의 전략도 달라질 거고 헤지펀드의 전략도 달라질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구간별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케이스톤이 갖고 있는 펀드에 어닝 서프라이즈와 수익률 급등 예상 종목까지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010-3158-8575 LS하고 R로 보내신 분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2번 필수 체크고 3번도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LS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10월까지 이걸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죠.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인데 이거 당연히 무료방이고요.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소통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자,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 여기서 제가 매매 신호 드리고 이슈도 띄워드리고 차트 분석해드리고 무료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사모펀드의 블록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 공매도 세력의 전략도 달라지고 헤지펀드의 전략도 달라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그래서 리포트 대응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9월에 있을 G 일정 큽니다. 이거 울트라 커패시터 공급 계약 일정. 드디어 전력 이슈가 부각이 되는 거죠. 늦게나마. 세 번째, 자, 전체적인 타임라인. 엔비디아 실적, FOMC 10월 때부터 나온 3, 4분기 실적 확인해야 됩니다. 대응 전략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죠. LSR 있었죠. 리포트 출구 전략에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스톤에.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입니다. 실시간 대응해드리고요. 자, 세 번째, 그냥 LS라 보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G 일정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자료, 특히 케이스톤의 출구 전략, 모든 거의 출발점입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구간별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펀드에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와 수익률 급등 예상 종목 필수 체크입니다. 그 다음에 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무료방이고 박민수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 시장이 최근에 급락을 했는데 AI 알고리즘이 주범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번에 자 보면은 1000분의 1초 고빈도 매매라가 있습니다.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기계가 주문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1000분의 1초 만에 주문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청산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AI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특히 매도할 때 총 거래량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비중이 60에서 70%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 PB 생활할 때 제가 만든 자료가 있거든요. 이걸 좀 업그레이드 했어요. 얘네들 대응 전략 세워야 됩니다.
AI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만든 리포트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매매 대응 전략입니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시장 분석했고요. 사이즈별로. 그다음에 5번이 대박이죠. 알고리즘이 발굴한 수익률 급등 예상 종목. 자, 알고리즘을 이용도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3158에 8575 알고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 간단하게 알고. 자, 5번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인하십시오. AI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역으로 이용도 해야 되지만 얘네들이 필요한 자료 줄 때 써야죠. 자, 배너 있는 번호로 알고나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매도 때문에 당하셨는데 두 번 당하면 안 되잖아요. 자, 알고라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70%까지 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AI하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자,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제가 말씀드렸죠. 타임라인 확인하시라고. 28일 엔비디아 실적. FOMC 추석 끝나고 나옵니다. 9월 17, 18. 그죠? 연휴 끝나고 바로 나옵니다. 세 번째 10월 중순까지 3, 4분기 기업 실적. 그리고 별도로 9월 말에 있을 G 일정. 10월까지 주가 변동성 커질 겁니다. 필요한 자료 꼭 챙기시고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하시고 특히 이번 급락에서 여러분 당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느닷없이 지수가 미친 듯이 빠졌습니다. 10몇 %씩. 왜?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여러분. 얘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알고리즘. AI가 그러니까 AI랑 싸우시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주식 시장 비율이 매매 거래의 60에서 70%. 여러분 이거 당할 수 있습니까? 자, 알고라고 보내시면 해당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자, 추가적인 리포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단타 치지 마시고요. 너무 대응 안 됩니다. 단타 쳐봐요. 지금 돈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알고리즘한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상 일찍 찍고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려고. 필요한 자료 챙기시고 종목 리포트, 알고리즘 리포트 필요한 방에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